12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자, 제목이 함수잖아요. 지금 운반에 함수를 안 배운 학생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는 얘기만 내가 정리를 할게. 이 함수가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집합을 배우고 명제를 배우고 함수로 넘어오잖아. 그 이유가 있거든. 그 이유에 합당한 문제가 있어. 그 개념부터 내가 설명할게. 이 함수 얘기하면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집합입니다. 왜 집합을 먼저 알아야 되냐 하면 함수를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x를 y에 대응시키는 이런 펑션을 하나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여기 원소 1, 2, 3을 내가 썼습니다. 4, 5, 6, 7 한번 써볼게. 그럼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를 내가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었다 하겠습니다. 아야, 이렇게 만들었다 하겠습니다. 함수 하나 만들었단 말이야. 만들었을 때 왜 집합 얘기를 내가 먼저 하냐면 저 x의 원소들이 있지. 1, 2, 3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여기 하나의 집합인 거야. 여러분 대답 한번 해봐. 이 x 있잖아. 원소가 1하고 2하고 3으로 구성되어 있지. 얘를 집합 중에서 세 글자로 뭐라 하더라? 함수에서 1, 2, 3요 세 마리 묶어서 세 글자 정의역이라 하잖아. 자, 이 개념을 다루는 문제 시험에 하나 나오니까 잘 집중해서 봐야 돼. 얘를 이름을 붙여서 정의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합인 거야. y다. y는 4, 5, 6, 7 아닙니까? 이 4, 5, 6, 7 네 마리로 구성된 이 집합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하더라? 공역이라고 합니다. 얘를 공역이라고 그런다고? 선생님 얘기할 게 있어서 하는 얘기니까 잘 들어야 돼. 자, 여기서 선생님 한 개만 더 만들게. 이 4하고 6이라는 놈은 함수에 대응되는 값이라고 해서 함수 값이라고 얘기하거든. 식으로 표현하면 F1이 지금 4가 되는 장면이고 F2도 4가 되는 장면이고 F3은 6이 나왔단 말이야. 이 나오는 4하고 6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함수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함수 값들의 집합을 뭐라 하더라? 치역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자, 이 그램을 함수식 표현을 보면은 일단 너희가 x, y 치역, 정의역, 공역, 치역을 일단 인지를 해야 돼. 그림에서 보듯이 치역은 모든 함수가 다 그렇습니다.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내가 하나 적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함수를 안 배우는 학생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책 잠깐 같이 넘겨볼게. 몇 페이지 보시느냐? 좋습니다. 248페이지 15번 체크해 줍니다. 248페이지 15번 문제 체크해 주세요. 체크하라 갖다 합니다. 두 번째 252페이지 25번 체크합니다. 요 두 문제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요 내용을 질문하는 시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5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보세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했습니다. 그럼 이 x라는 놈은 일단 공집합은 아닌 거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 gx가 있을 때 근데 fx를 봤더니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요래 생긴 2차 함수고 gx입니다. 요놈은 x 플러스 5였대. 그런데 이 함수 두 마리가 같대.
서로 같은 함수, 다른 말로 함수의 상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용 정리를 할 텐데 혹시나 높아시면 선생님 지금 질문합니다. 그럼 대답해 보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도 서로 같은 함수. 이거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자,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두 마리 함수가 서로 같대. 언제 서로 같은 함수로 하지? 이니트 문제 나옵니다. 서로 같대. 제일 첫 번째 조건. 이 함수 두 마리가 정의역과, 자, 이거 외우고 있으면 정의입니다. 정의. 공역이 일단 동일해야 됩니다. 정의역과 공역이 동일해야 돼. 알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함수식이 같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두 번째, 함수값이 동일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함수값들의 집합이 뭐라 했다고? 시역입니다. 시역이 동일해야 돼. 그렇다면 두 마리 함수는 서로 같다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fx를 x라고 보고 gx를 x의 세제곱이라고 했다 치자. 두 마리 함수 한번 보세요. 자, 문제에서 x의 범위가 정의역 아닙니까? 정의역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모든 실수입니다. 공역 얘기해서 안 해서 안 했지? 그럼 모든 실수인 거야. 재미가 뭐라고? 그렇지. 자, 정의역, 공역을 얘기 안 하면 모든 실수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똑같은 약속입니다. 이 장면에서 x를 정의역이라 썼을 때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현재 장면에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1인 상태고 공역은 특별하게 언급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됩니다. 이 장면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해봐. f-1, g-1 둘 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찬가지야. f1, g1 둘 다 얼마입니까? 1이야. 그러면 함수값 같이 두 개, 정의역 같이, 공역 같이. 따라서 이 함수 두 마리는 뭐다? 서로 같은 함수라고 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기 문제 퀴즈 나올 때 이렇게 틀리면 안 됩니다. 정의역, 공역 동일하다 여기 빠지면 서로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갑니다. 서로 같은 함수가 되고 싶대. 칠판 보세요. 두 개 이퀄 둡니다. 그럼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퀄 x 플러스 5입니다. 넘겨보세요. 2x의 제곱 2x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다시 0입니다. 인수분 해볼게요. 2와 마이너스 1하고 인수분해. x의 해는 됩니다. 마이너스 2하고 얼마? 1. 자, 따라오세요. 자, 이 문제가 뭐였냐 하면 x가 공집합이 아니었대. 두 마리 함수가 갖고 싶어. 이렇게 되기 위한 정의역의 개수가 몇 개냐? 몇 개입니까? 대답해보세요. 다시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정의역, 공역, 시역은 모두 뭐라고? 뭐라고? 집합이라고. 자, 그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정의역의 개수는 몇 개? 3개지. 2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에이, 정의역이 뭐라고? 집합이라니까. 이 개념을 깨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 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마이너스 2랑 1 요 두 개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를 찾아보세요 라는 말인 거야. 그런데 공집합은 제외하라 그랬잖아. 이해했습니까? 따라서 2의 제곱 마이너스 몇 개? 3개. 요게 1번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함수는 집합이다. 근본이 집합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가봐. 252페이지에 25번 한번 보세요.
자, 집합, 함수 처음 보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 안 돼.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지금 잡아주는 거야. 25번 문제 보세요. 역시 x가 있는데 얘가 공집합이 아니었대. 함수 fx가 항등함수가 되고 싶답니다. 자, 보세요. 이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gx입니다. 이런 함수인데 이게 무슨 함수라고? 항등함수가 되고 싶대. 이래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같은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얘는 정말 양심적인 거야, 문제가. 이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래야지 문제가 좋은 거야.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 함정이 안 빠진단 말이지. 자, 생각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 이것도 모르는 학생 많습니다. 18번 다시 보세요. 재미나. 항등함수라고 있잖아. 항등함수가 뭐가 항등함수였더라? 괜찮아, 틀려도 돼. 항등함수.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넣었을 때 그렇지. 자기 넣으면 자기가 나오는 함수. 그것을 항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항등함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fx는 뭐? x. y는 x.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또 착각한다고. 항등함수라고 얘기하니까 항등함수의 정의는 정의되어 있는 구간에 있는 어떤 원소를 대입하지. 그 대입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면 돼. 꼭 y는 x일 필요가 없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등함수 얘기하면 얘가 맞아. 그래서 보통 항등함수를 ix라고 많이 쓰는데 얘만 항등함수가 되는 게 아니야. 요걸 하나 생각해봐. 자, 함수를 fx를 하나 만들었는데 요게 x의 세제곱이었대. 오케이? 정의역의 x를 봤더니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세 마리였대. 그럼 대입해봐 이제. f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f0 대입하면 0. f1 대입하면 1. 자기 대입하면 자기 나왔지? 얘도 무슨 함수라고? 항등함수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돌아갑니다. 얘가 항등함수가 되고 싶대. 동일하게 x 얼마 대입했노? 여기 얼마 대입했노? x 대입했다. x 대입하면 뭐 나와야 된다고? 자기 자신 나와야 된다고. 그럼 이걸 뭐? x라 쓰면 돼. 자, 그러면 넘깁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6x 이퀄 0. 이 방정식 풀어라는 얘기. 자, x로 묶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퀄 0입니다.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해를 구하면 해가 0, 2, 3입니다. 다시 질문할게. 이 함수의 fx가 항등함수가 되기 위한 정의역의 개수로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다. 몇 개? 7개야. 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3개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부분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공집합 제외잖아.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답이다. 알겠습니까? 다시. 지금 선생님 이 두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이유가 있단 말이야. 함수 처음 할 때 이 함수에 나와 있는 정역, 공역, 치역은 다 모두 뭐다? 집합이다. 자, 요 개념은 시험에 하나 나올 수 있다. 이제 비교합니다. 수희야, 돈 많이 받았나? 그럼 20%. 재민아, 이 돈 많이 받았나? 그럼 너는 50%. 50% 내라. 정현아, 니 돈 많이 받았나? 그럼 너도 20%. 야, 오늘 시집만 학교 안 갔나? 아, 시집만 학교 갔나? 덕원이 안 갔나? 좋아. 야, 덕원고가 2학년이
10월 20일경인가 수학여행 같은데 그때 보통 1학년도 같이 수련회를 가더라. 너 그때 가? 언제 가? 10월 20일? 며칠 가? 1박 2일. 1박 2일? 어디 가는데? 예. 오케이. 자, 걔가 월요일 학교 가고 나면 또 눈 깜짝하면 여러분 바로 시험입니다. 자, 집중해서 시험 준비합시다. 방금 선생님이 한 게 뭐냐? 함수를 집합으로 본다는 개념, 그 얘기를 선생님이 먼저 했습니다. 우리 책 236페이지, 237페이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하고 23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넘어갈게요. 23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 함수를 여러분 그래프로 정역에 있는 원소를 대입하고 나오는 함수값 y를 구해서 x, y들을 xy 좌표 평면에 점들을 막 찍어서 나타내면 그것을 여러분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이 그래프가 뭐 2차 함수, 3차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이런 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 함수 파트에서 그래프 얘기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나올 때 1순위를 내가 얘기합니다. 들으세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 절대값 들어가는 놈의 그래프. 얘는 이 함수 단원에 그냥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절대값 들어가는 거. 근데 절대값 들어가는 거 질문할 때 요 안에 1대1 대응 1대1 함수를 같이 질문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좀 하고 있는지 한번 더듬어 볼게. 자, 보세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게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부터 한번 가보자. a 절대값 x-p 플러스 q 요놈 그래프. 자, 두 가지 말한 건데 자, 여러분 요놈 그래프입니다. 지금 a가 현재 장면에 0이 아닙니다. p, q는 실수예요. 그럼 요 그래프 그릴 수 있겠나?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릴 수 있겠어? 자, 이 보세요. 여러분 이 그래프 원래 어떻게 그립니까? x가 p보다 이상일 때, x가 p보다 작을 때 나눠서 그리는 거 맞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그리고 빨리 그릴 수 있잖아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그리더라? 무조건 V자형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A가 만약에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아래로 꺾여 있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A가 0보다 작잖아. 위로 꺾여 있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꼭지점처럼 생각하시면 돼. 요놈의 좌표는 항상 P, Q입니다. 얘도 P, Q예요. 그러면 대칭축 역할을 하는 게 항상 있거든. 그것은 요놈을 0으로 만들어준 x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 대칭축 만들어 볼게. x는 P.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x는 P. 왜 그래프 제일 첫 번째입니다. 1단계. 두 번째 넘어간다. 두 번째는 이 fx 그래프가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값 x-1, x-2, x-3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값이 많이 나오는 거야. 자, 절대값 많이 나올 때는 옛날에 시지고에 이 절대값 개수가 100개가 나온 그래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절대값 개수가 다시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이 절대값의 개수가 짝수 개인 경우하고 홀수 개인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이 홀수 개가 되면 무조건 끝이 뾰족해집니다. 짝수 개가 되면은 끝이
평행해져요.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홀수가 있다고 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꺾이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얘가 딱 가운데 있는 x가 돼. 예를 들어서 요 세 개만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경계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원래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4개로 나눠야 되는데 그럼 3개 나와 있잖아 지금. 그럼 여기 x는 1이고 여기 x는 2고 여기 x는 3이 됩니다. 여기 뾰족점이 딱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질문은 뭘 질문하느냐? 최소값을 질문합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새끼 이거 대입하면 최소값인 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 얘가 한 개 돼 있어 이렇게 짝수됩니다. 그러면은 포인트가 가운데 있는 게 상수함수가 돼버려. 여기서 꺾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꺾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경계 저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들어주는 x의 값이 4개가 나왔잖아. 그 범위를 5개로 정해주면 돼. x는 1, x는 2, 3, 4 이쪽입니다. 이때 똑같아. 이 최소값은 얘는 한 개잖아. 얘는 최소값이 나오는 그게 구간으로 존재합니다. 알겠어요? 요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디귿으로 넘어가 볼게. 디귿은 뭐냐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풀어볼게. 같이 넘겨보세요. 250페이지 갑니다. 자 지금 오늘 선생님 가르쳐주는 순서대로 받아가면 된다. 250페이지에 거기 20번 문제 보이나? 250페이지 20번.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설명 듣고 다음부터는 1초 만에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알겠습니까? 자 시작한다. 함수가 y는 껍데기에 절대값이 일단 하나 있어. 다시 x-3이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다. 다시 절대값이 있어. 이게 응용 단계입니다.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라는 문제야. 다시 지금 얘들처럼 절대값 들어가는 그래프들은 항상 최대 최소를 구하라라고 출제한다고. 얘 최대 최소를 구해보래. 갑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볼래요? 이 최소값이 얼마일까? 내가 1초 만에 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야. 최소값이 얼마일까? 봐봐. 최소값 얼마일까? 괜찮아, 틀려도 돼. 좀 도와줘봐. 최소값 얼마일까 이거? 아니 때리는 거 아니에요. 주의봉이에요. 주의봉. 승현아, 최소값 얼마일까? 틀려도 돼, 틀려도 돼. 지금 물어보는 거야. 수희야, 최소값 얼마일까? 1. 왜? 명근이 뒤에 최소값 얼마일까? 괜찮아, 틀려도 돼. 그냥 물어보는 거야. 최소값 얼마일까? 안 되는데 나마. 지범, 얘 최소값 얼마일까? 괜찮아, 틀려도 돼. 그냥 물어보는 거야. 우리 상태가 어떤지. 얘기할 수 있겠나, 최소값? 얼마일까? 잘 모르겠어. 세리야, 요거 최소값 얼마일까? 틀려도 괜찮아. 지금 물어보는 거야. 0, 와, 좋습니다. 최소값 0이죠. 놀라는 건 뭐지 도대체? 잘 한번 생각해봐. 껍데기에 절대값 붙어있잖아. 그럼 절대값 붙어있으면 이 새끼가 음수가 될 수 있냐?
없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어. 그럼 인마 0이 될 수 있냐? 있지. 요걸 0으로 만들면 x가 존재하잖아. 이거 암산으로 인마를 0으로 만들면 x가 보이지 않나? x 얼마? 2분의 1. 보이나? x 2분의 1 대입하면 0 되잖아. 그치? 그러면 세진이 맞췄으니까 요번에는 세진이한테 물어볼게. 세진아, 최대값은 얼마일까? 괜찮아, 틀려도 돼. 없어요. 있어요. 대입해서 볼 수 있어. 오! 최대값 5입니다. 보여요. 잘 보여요. 다음부터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1초 코드로 풀어보세요, 여러분. 자, 봅니다. 서술형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는. 졸라 빨리 푸는 거 보여줄게. 얘를 그립니다. 잘 들으세요. 수학적으로 이 함수는 연속 함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연결돼 있다는 얘기야. 특징만 잡으면 빨리 1초 만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너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잘 들어봐. 끝대기 절대값은 나중에 생각합니다. 그럼 요 아래에 있는 장면만 보세요. 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들어준 x 얼마야? 3이자. 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들어준 x 얼마야?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구간을 쪼갠다고 생각하면 x가 경계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x의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x가 3일 때를 경계로 해서 세 개로 함수를 구간을 나누어서 그릴 거야. 끝이야 이게. 잘 들어봐봐. 그냥 생각해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라고. 그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새끼 부호를 판단하고 부호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고 양수면 그냥 나오면 되잖아. 그냥 대답해봐. 이거 얼마 돼? 이거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음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바꾸면 t 나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대. 그럼 얘는 부호가 뭐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역시 음수야. 그럼 앞에 뭐 붙어서 나온다고?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 그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플러스로 나와. 요렇게. 뭐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작을 때는 이 함수는 그냥 온 거야. 마이너스는 작은 거 아무거나 돼. 그 전부 항상 5라고 항상.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5라는 점을 지나면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 말이야. 그게 상수 함수야 이거. 이렇게 그래프 그려진다 이렇게. 한 개만 더 하면 끝나. 3 대입해볼게. 자 원래 3보다 이상인 범위를 보는 거야. 그러면 얘 부호 양수, 얘 부호 양수니까 절대값 벗기면 어떻게 돼? 그냥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x-3이고 얘는 그냥 밖으로 나왔잖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함수가 얼마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5인 거야. 무슨 얘기냐? 3, 마이너스 5 요 점을 지나는 이런 상수 함수가 그려진다고. 다시 이런 그래프는 무조건 뭐라고? 연속이야.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두 개 있기만 하면 끝이야. 다시 요 범위 안에 함수식을 찾아도 돼. 근데 하지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리면 끝인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이제 지금 생각해봐. 요게 y값이 5고 요게 y값이 마이너스 5거든. 그러면 x축은 어디 있겠냔 말이야. x는 y는 0이잖아요. 딱 가운데 1값 아니겠어요 이거. 요게 x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게 5고 이게 마이너스 5니까 이 갭이나 이 갭은 똑같아야 되잖아. 다 했습니다. 껍데기에 지금 뭐가 붙었어요? 절대값. 그러면 이 빨간색 이쪽 부분은 x축 밑에 있으니까
값이 근수입니다. 절대값 붙으면 다 양수로 변신하자. 계속 아랫부분을 뒤집어 올리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래프, 이 그래프는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꺾여라! 이렇게 나와. 오케이. 그럼 최소값 얼마? 0. 맞잖아. H로 만났습니다. 최소값 얼마? 5. 이해 가요? 그럼 다음부터 1초 컷으로 내가 얘기해 줄게. 이 만났어. 어떻게 하느냐? 3하면 대입합니다. 얘를 0으로 만들면 x만 대입하면 끝이야. 자, 3 대입해봐. 절대값 껍데기 말고 요 아래에 있는 새끼만 구한다고. 3 대입하면 얼마?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대입해봐. 얼마 나와? 5. 끝났지? 요 두 점 딱 잡아. 오케이? 쫙 긋고 쫙 긋고 껍데기 절대값 있으면 뒤집으면 끝이야. 자,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이 문제 만나서 다시 만났어. 최대 최소만 구하래. 객관식 문제였대. 그러면 쌤 어떻게 하는데요? 3을 대입하든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든가. 역시 최대값은 딱 얼마 나와? 5가 되는 거야. 경계에 있는 값을 대입하면 그게 최대값이라. 이해했어요? 그럼 좀 최소값은 쌤 어떻게 구합니까? 요 절대값한테 요거 있지? 요거하고 요거 보이나? 요거 두 개의 값이 절대값이 같게 되는 그 x를 찾으면 돼. 그게 2분의 1이란 말. 아니에요. 이 2분의 1 대입해봐. 2분의 1 마이너스 3이야. 절대값이 얼마야 이거? 2분의 1. 이거 2분의 1 대입해봐. 얼마야 뭐? 2분의 1 값이 같잖아. 보나마나 요 x는 얼마라고? 2분의 1이야. 당연한 얘기야. 봐봐. 마이너스 2고 2분의 1이자. 요 간격이 얼마예요? 2분의 5입니다. 요 2분의 1이고 3입니다. 요 간격이 얼마야? 2분의 5야. 당연한 거야. 대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최대 최소만 구하라 그러면 방금 내가 얘기한 대로 푸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 절대값이 같게 나오게 되는 그 x 대입하면 거기서 꺾이기 때문에 그게 최소. 당연히 0이겠지. 최대는 3 또는 마이너스 2 대입한 함수값. 그게 최대가 된다. 그럼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절대값 들어가는 1차 함수 그래프 유형 한 3가지 잡아봤어요. 자, 빨리 씁니다. 혹시 듣고 바로 이해 안 가면 조금 있다가 넘어갈 때 질문하세요. 혹시 바로 이해 안 가면. 자, 239페이지 한번 넘겨봅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 238페이지 잠깐 읽어보고 갈게. 그래프를 보고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뭐더라? 여러분, 세로줄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반드시 하나 나와야 됩니다. 몇 개 나와야 된다고? 한 개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함수입니다. 한 개만 나오지 않으면 함수가 아니에요. 배운 기분 맞지? 네. 그럼 지금 보세요. 238페이지 밑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1번 그래프 이거 뭡니까 이거? 원이지 원. 원은 함수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원은 함수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거 함수예요. 함수가 아닙니다. 맞잖아. 세로줄 껐을 때 만나는 교점이 졸라 많아. 한 개만 있어야 된다니까. 3번이다. 이게 함수인 거지. 그지? 그 그래프를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세로줄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된다. 그러면 함수다. 2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절대값을 포함한 식의 그래프. 요거를 선생님이 쓸까 말까 망설여지는데 이게 시험에 하나 나올 수 있거든. 이게 지금 여러분들부터 이 교육과정이 바뀌어 순서가 바뀌었잖아. 방금 선생님 지금 한 게 뭐냐 하면 1차 함수를 포함하는 절대값 붙은 그래프 그리는 방법들을 내가 얘기했단 말이야.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지금 봐. 이놈 까먹겠다. 지붕이 맞지? 지붕이 듣고 혹시 안 되면 안 된다 그랬는가? 두 번째 보세요. 자, 이거는 수능 치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르면 안 되는 그 그래프 그리는 방법입니다. 수능 치는 그날까지. 자,
자, 함수가 y는 fx가 있었어요. 여기 분해가 쫙 되거든. 잘 들어봅니다. 자, 첫 번째는 y는 좀 전에 했던 겁니다. 껍데기에 절대값 붙은 그래프.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더라? 안 되면 안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려줄게. fx 그래프를 그려. 그러면 x축 아랫부분이 생기죠. 가를 뒤집어 올리면 됩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 fx라는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접점이 있다고 한다면 껍데기에 절대값 붙은 그래프의 최소값은 무조건 0입니다. 아까 우리 봤었지? 지금 안 되면 안 된다 해야 돼. 두 번째입니다. y는 f에 이제 x의 절대값 붙은 그래프. 이 그래프는 y는 fx를 그려. 그 그래프가 x가 0 이상인 부분을 봅니다. 그 부분을 y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돼. 그러면 이 그래프가 됩니다. 역시 안 되겠죠? 해야 되겠죠? 자, 다 쓰고 갈게. 이거는 여러분 저기 어느 학교 관계없어. 그냥 1초만 해야 돼. 안 하면 망해. 내가 얘기해 줄게. 자, 다시 봐. 자, 절대값 y다. 요거 하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볼 테니까 잘 봐. 요 네 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교육과정에서 고3 수능에 가장 어려운 난도의 문제를 낼 때는 전부 절대값이다. 미분, 적분 관계없습니다. 전부 절대값이야. 이 절대값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잖아. 지금 똑바로 안 해놓으면 고3 되면 멸망하는 거야. 전부 절대값입니다. 자, 선생님 그래프 그려볼게. 잘 보세요. 요거 하고 한번 끊을게. 선생님 지금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지금 시험도 안 했다 지금. 자, 봐. 너희는 3차 함수가 못 나옵니다. 많이 나와봐야 2차 함수 끝이야. 이런 2차 함수가 있었대. 자, 보자. 여기 fx인데 한 개씩 해보자고.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이 함수값 보세요. 요 y값, 요 y값 봅니다. 요 y값의 부호는 다 뭐예요? 음수 아닙니까? 근데 껍데기에 뭐가 붙어서 지금 절대값 붙었으니까 다 뭘로 바뀌겠어요? 양수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있고 얘가 뒤집어 올라가 있는 그래프 그려진다고. 이렇게 틀리면 사람도 아니다. 대가리 만세. 소리 알겠죠? 소리 내가 부끄러운가? 아니지? 요거 요렇게 이렇게 딱 맞나? 이래 생긴 그래프 생각하고 있으세요. 자, 조금 더 갑니다. 잘 봐. 요거는 졸라 많이 나오는 건지 지울게 내가. 그냥 봐. 지금 익혀. 자, 이거 어디에 절대가 붙은 거지 봐봐. x에만 절대가 붙었다.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원래 fx 그래프 있지? 이 그래프에 x가 0 이상인 부분을 본다고. 얘를 봐, 얘를. 요 노란색을 y축 대칭합니다. 그 그래프가 이래 그리십니다. 보여? 요래 요게 얘입니다. 우리 책에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보고 이해하면 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x가 0보다 이상일 때 y는 fx 그래프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y는 f-x 그래프를 그려서 두 개를 합치면 얘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고 심실 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여기까지 요도 두 마리는 다 함수입니다. 잘 들으세요. 얘는 함수가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전말은 함수가 셈 아닙니까? 자, 봅니다. 요 설명은, 그림은 우측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설명만 들어보면 돼, 그냥. 자, 봐. 얘 설명할게. 지금 어디에 절대값 붙었노? y에. 자, 잘 들으세요.
x의 절대값 붙으면 함수 fx의 x가 0 이상인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y축 대칭했다고. 근데 y의 절대값 붙잖아. 함수 fx의 y가 0 이상인 부분을 봅니다. 그게 얘라고. y가 0 이상인 부분. 보이죠? 이 새끼를 x축 대칭합니다. 요렇게. 보여요? 요거. 그러니까 이거 함수 맞아 아니야? 아니라고. 그래프에서 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한다 그래서 세로줄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 몇 개? 한 개만 해서 몇 개 나왔어 이거? 두 개 나오고 이게 함수가 아닌 거야. 함수가 무너진단 말이야. 다시 y의 절대값 붙은 새끼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도형의 방정식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이데. 자 마지막입니다. fx 그래프 이렇게 있는데 요번에는 y에도 절대값, x 절대값이다. 이건 원래 범위를 몇 개로 나눠야 돼? 4개로 나눠야 돼. 여러분 범위를 x, y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 4개로 나눠야 돼. 그럴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 붙으면 x, y가 다 0보다 큰 부분만 봅니다. 얘지. 이게 fx 그래프에서 x, y가 다 0보다 큰 범위입니다. 요 놈을 x축, y축 원점 대칭하면 된다. 끝이다. 다시 요 놈을 x축, y축 원점 대칭하면 된다. 그럼 얘를 y축 대칭하면 얘, x축 대칭하면 얘, 원점 대칭하면 얘. 오렌지. 여러분 얘도 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지. 세로줄 뽑아. 몇 개 나와? 2개 나오잖아. 얘들은 함수가 아닌 거야. 이 2개가 함수란 말이지. 자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알겠습니까? 자 우리 책에 239페이지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래프 잘 나와 있으니까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보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자 한 개만 더 하고 한번 긁겠습니다 선생님. 자 지금 한 7번만 더 쓸게. 자 등급 결정하는 문제를 하나 해봅시다. 3번 유형입니다. 함수의 종류를 구분할 때 여러분 시험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1대1 함수라는 게 일단 있고 두 번째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억이 좀 나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세진아 1대1 함수 조건이 세진이라는 거더라. 1대1 함수 정의 하나씩만 대응된다. 맞아. 자 봐. 여러분 수학은 정의가 참 중요합니다. 1대1 함수의 정의는 이겁니다. 전제가 함수에서 라는 말이 있어야 돼. 함수에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 x2, x1 임의의 원소 2개입니다. 2개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입한 함수값도 2개가 뭐 다르게 나오는 함수. 이것을 1대1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함수가 되려고 하면 잠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원래는 어려운 얘기가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 나왔을 때 좀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왜 안 되는가를 보면 함수 처음 할 때 제대로 안 해서 그래. 그리고 지금 개념 쌓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 1, 2, 3입니다. 얘가 4, 5, 6, 7이었대. x에서 y를 보는 함수를 만든대. 봐. 함수가 되려고 하면 여기 정의역의 원소 1, 2, 3 있지? 여기 화살표가 무조건 한 개씩 나가야 돼. 여기 착각을 하면 안 돼. 한 개씩 나간다고 해서 얘들이 모두 다 다른 데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다른 데로 안 가도 함수는 돼. 오케이? 근데 1대1 함수가 이제 조건이 붙는 순간
이게 달라지는 거야. 1대1 함수가 되면 얘들이 화살표가 가는 길이 다 다른 쪽으로 대응이 되어야만 해. 이게 그 뜻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인마의 재미라 대우를 한번 불러봐. 대우. f x1과 f x2가 다르다면 정의역의 원소 x1과 x가 다른 함수. 이것을 역시 1대1 함수의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와도 괜찮고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 미쳤어. 미안. 요렇게 주기도 하고 요렇게 주기도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의 대우가 얘잖아.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세리나 1대1 함수의 그래프를 그래프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 그래프 보고 판단하는 거. 가로줄을 끄면 만나는 교점이 한 개 나오면 돼.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그래프가 보통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이면 돼. 그러니까 증가함수가 되면 이렇게 되잖아. 오케이? 그럼 가로줄을 껐을 때 만나는 게 몇 개 나왔어? 한 개 나왔지? 그럼 이건 1대1 함수가 만든 거야. 왜냐하면 하나씩만 대응돼야 되잖아. 두 개 나오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잖아. 다 까먹었지 또. 자, 이거 y값이 5라고 생각해봐. 그 y가 5가 나오면 x가 몇 개나 나왔어 지금? 3개 나왔지.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에서 보통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1대1 대응을 한번 해보자. 자, 1대1 대응의 조건은 우선 대전제가 1대1 함수에서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그대로 따라와야 돼.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일단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가 돼 AND입니다. 치역이 있을 거 아닌가 봐. 그것과 공역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이래야지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야? x에서 y로 대응됩니다. 1, 2, 3이 여기 있대. 4, 5, 6, 7이다. 형아, 얘는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나 없나? 없지.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한 개씩 대응되더라도 한 개 남잖아.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은 조건에 위배돼. 그러니까 한 개 빠져야 돼. 이렇게 생겨야만 합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괜찮지?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보통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하면 역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에서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1등급 결정하는 문제 하나 얘기합니다. 요거 얘기하고 한번 쉽게. 자, 보세요. 별표 4개짜리인데 자, 문제에서 1대1 대응을 만들어내. 그런데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닌 거야. 그리고 1대1 대응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반드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일 필요는 없어. 그게 아니더라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옛날에 시대된 적은 구분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구나.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후반을 쪼갭니다. 이렇게 0이고 뭐 편하게 생긴 이걸 2라고 할게. 얘는 4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 돼. 봐라. 자, 문제에 정의역이 x가 0 이상 2 이하 요 범위가 있었대. 0하고 요 값이 돼. 요걸로 쓸 그냥 2분의 1이라고 쓸게.
요 범위 안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나왔어. 자, 여기에 어떤 직선을 그리고 싶대. 요 범위 안에.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만들어라 라는 문제가 나왔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거 틀린 거 아니지? 그지? 그런데 이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야. 자, 보입니까? 다시 보세요.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요거를 3 정도로 셈쓸게. 0 이상 2분의 1 이하에서는 열에 생긴 직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2분의 1 이상 2 이하에서는 열에 생긴 직선이 있었대. 몇 그람? 2분의 1을 대입한 함수값이 얼마야? 그렇지. 몇 개 나왔어? 한 개만 나온 거야. 여러분 그래요? 자, 이 정의역 안에 있는 0부터 2까지 어떤 x를 대입해봐. x가 2개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가로줄 거봐. 가로줄 거만 만나는 것 중에 항상 몇 개 나와? 한 개만 나옵니다. 그럼 이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구발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정의역이 특별하게 주어지는 경우는 함수가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나 말이 없더라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의역이 모든 실수라는 말을 하잖아. 사실 정의역 얘기를 안 한 거야. 안 하면 모든 실수거든. 그러면 함수는 반드시 증가함수나 감소함수가 되어야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내 말 이해했습니까? 이게 1등급을 결정하는 문제로 여러분 시험에 나올 겁니다. 생각해 놓으세요. 이렇게 나오는 장면하고 2개 구분합니다. 필기 잘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장면 2개나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씁니다. 자, 그럼 네 번째다. 이거 함수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공동수학 1 맨 마지막 단원에 경우의 수 배웠잖아. 경우의 수에서 함수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게 빠졌거든. 너희 교육과정 빠졌어. 여기에 나와. 다시 집 하나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나와. 자, 선생님 얘기하고 두 문제 풀어볼게. 다시. 선생님 저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나와. 나와야 돼. 자, 제목이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함수의 개수를 얘기할 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자, 보세요.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를 내가 만들어 볼게. 랜덤하게 만들게. 자, 1, 2, 3이고 4, 5, 6, 7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야.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라. 경우의 수를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채어나 몇 개? 한국말로 해줘. 몇 개? 4의 세제곱계자. 대단한데? 이거 봐봐. 이 1이 갈 수 있는 화살표 개수가 몇 개냐? 몇 개예요? 4개입니다. 2도 몇 개입니까? 4개다. 3도 몇 개야? 4개야. 따라서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라고 해서 함수 개수는 4의 세제곱계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확률과 통계 배우는 학생들은 이것을 중복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몰라도 돼요.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부터는 외웁니다. 이거 기본으로 암기해줘야 돼.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입니다. 이 n은 뭐라고?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 이걸 R이라 쓸 때 얘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럼 함수의 개수를 얘기해보라. 그러면 n의 R제곱이라고 공식처럼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오늘 배웠습니다.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얘네 색깔을 구분할게. 1대1 함수는 같은 곳에 갈 수 없잖아. 첫 번째, 얘는 4군데. 이마 몇 군데? 3군데. 이마 같은 데를 못 가. 왜 되지? 이마가 4군데, 2군데. 술 먹었으면 들어오면 안 돼. 그럼 야는 뭐냐? 4 곱하기 3 곱하기 2입니다. 집어봐.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경우의 수에서 배웠잖아. 이게 뭐더라? 수별이 야 대단한데 훌륭한 새끼야. 4p 4잖아. 서로 다른 몇 개? 4개에서 몇 개? 3개를 선택하는데 뭐를 생각하면서? 순서를 생각하면서. 오케이? 4 곱하기 3 곱하기 2란 말이지. 1대 함수의 개수는 순열입니다. 자, 만약에 이 7을 집어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 뭐? 3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거는 말로 넘어갈게. 자, 이거 한번 얘기해봐. x1과 x가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한데 그때 함수가 fx1과 fx는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한대.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민근아,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이런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 하지? 증가 함수라 하지. 순열 남았어. 아, 뭐 남았어 이제? 조합인 거야. 4C3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칠판 보세요. 그냥 보면 됩니다. 요 4, 5, 6, 7 중에서 3개 아무거나 뽑아봐. 되거나 아무거나. 빨리 얘기해 줄래? 5, 6, 7 3개 뽑았대. 잘 봐라. 5, 6, 7 3개 뽑으면 자동빵 대소가 결정된다고. 얘는 무조건 일로 오고 얘는 무조건 일로 오고 얘는 무조건 일로 와야 돼. 그래야지 증가함수를 만족하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요 4개 중에서 3개 아무거나 뽑기만 하면 함수가 한 개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4, 5, 6, 7을 뽑잖아. 그러면 임마 이렇게 임마 이렇게 임마 이렇게 무조건 가야 된다고. 선택권이 없단 말이야. 그럼 서로 한 4개에서 몇 개? 3개만 선택하면 증가하는 함수의 개수가 나온다? 라는 얘기다. 반대로 이렇게 3개 안 뽑고 요래 3개 뽑았다 생각해봐. 맹근이가 4, 6, 7, 1을 뽑았대. 뭐 1은 4로 가고 2는 6으로 가고 3은 7로 간다는 얘기야. 뽑는 순간 무조건 화살표로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게 조합이잖아. 서로 다 4개에서 3개 선택만 하면 된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나올 수 있어. 한 문제의 세트로 나온다.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이런 거 말고 조건이 2개 붙어. 그것은 반드시 등급을 결정한다. 1등급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볼 때 잘 봐라. 이번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보자. 자,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더라? 감소함수. 승현아, 감소함수의 개수도 4C3인 거야. 그래서 왜요? 승현아, 요 3개 아무거나 뽑아봐. 4, 6, 7 똑같은 거잖아. 자, 뽑았대. 뽑으면 1은 무조건 7로 가야 돼. 2는 무조건 6으로 가고 3은 무조건 4로 가야지 감소함수가 되는 거야. X값이 증가하는데 Y값은 감소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이야? 얘도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를 얘기하면 함수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방법은 조합이다. 외워줘야 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 상수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상수함수라는 말은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x는 x의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4가 된다라고 생각해보자. 이 문제에서 항상 4가 된다. 이게 상수함수 아니야. 그럼 fx가 4가 항상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이 임마, 얘 임마, 얘 임마로 간다. 이렇게 나오고 싶다고. 그 문제는 어떻게 줄지 않았냐? 이렇게 줄지 않아. K라고.
이때 이 K로 가능한 값은 4, 5, 6, 7. 상수 함수의 개수. 동현아 얘는 몇 개? 대단한데 4개자. 저처럼 다 4로 가든가 다 5로 가든가 다 6로 가든가 다 7로 가든가. 즉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상수 함수의 개수와 같다. 괜찮습니까? 이게 교육과정 내의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아니 제가 서비스로 하나 들어가 줄게. 만약에 우리 CG도번에는 이렇게까지 질문을 안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들고 갔습니다. 같은 데 가도 돼. 얘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우리 반에 학생들 알구나. 학동하는 학생 들어봤을 거야. 오늘 4H3입니다. 그럼 중복조합이라고 얘기해. 이 정적은 뭐지? 이 중복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냥 보면 돼. 그냥 괜찮다. 괜찮다. 그냥 보면 돼. 이거 너 교육 과정이 아니야. 근데 1초 코스로 풀으라고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얘는 계산하는 방법이 4 플러스 3 마이너스 1 C에 3으로 계산하면 답입니다. 그냥 외워주세요. 따라서 6C 3이 답인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중복 들어간다? 그럼 뭐라고? 중복조합이다. 이거 설명하면 1시간이다. 1초 코스로 암기합니다. 알겠어요? 자, 확률 통계 들어가는 학생들은 이번 주말에 합니다. 중복자. 오케이? 여기까지 기억합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들은 암기입니다. 얘를 기본 틀로 해서 시험에 나오는 유형 2가지를 한번 해볼게. 왼쪽 지하도 되겠습니까? 자, 지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험 나옵니다. 알겠어요? 한 개 더 물어볼까? 다음 시간 할 건데 1대1 대응이 될 조건은 1대1 함수에서 시역과 공역마저도 갖게 되는 함수. 함수의 그래프로 보면 가로줄을 껐을 때 만나는 교점 몇 개? 한 개 나오면 된다. 그런 함수를 1대1 대응이라 한다. 자, 그럼 봐라. 자, 이 장면 보세요. 이 장면 보세요. 이 장면에서 선생님이 노란 걸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 1대1 대응 맞잖아요. 자, 선생님 지금 잘 보세요. 자, 오빠 잘 보세요. 오빠 잘 봅니다. 자, 내가 칠판 안으로 지금 들어갈 겁니다. 진짜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칠판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 칠판 안에 들어가 있다 지금. 들어가. 여기 원래 X고 여기 Y잖아. 이 Y를 X라 생각하고 X를 Y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보고 있다 내가. 들어가가지고 보고 있다 생각해봐. 그럼 정역이 이제 Y가 돼. 시역이 X가 되는 거야.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로 하잖아? 훌륭하다. 자, 1대1 대응이 될 조건과 정확하게 동치입니다. 다음 시간 한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과 1대1 대응이 될 조건은 정확하게 이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 다음 시간에 합니다. 요게 해당하는 문제가 졸라 좋은 문제들이 우리 책에 많이 있어요. 선생님 한 5개 정도 있더라. 졸라 많이 있습니다. 좀 이따 문제 풀면서 가르쳐 줄게.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요건 지우고 요 유형 2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운데. 자, 가르쳐 주는 거 잘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세요. 선생님 또 문제만 풀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어려운 거 할 때 어차피 필요합니다. 자, 우리 자 페이지 넘겨보세요. 몇 페이지 보시느냐? 자, 253페이지 한번 봅니다. 그 뭐예요? 거기에 제가 선생님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28번 문제 보이는데 253페이지 28번. 요거 선생님 종잡아도 기출문제 CG도번에 5번 봤어. 이거.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요 유형이. 자, 선생님 지금 2문제 풀 겁니다.
28번이다. 우리 공식만 달달로 외우면 이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문제 풀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가 x가 x로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정역이 마이너스 2, 0, 2가 되고 공역도 같다 이런 상황입니다. 조건이 한 개야. fx랑 f-x가 같게 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조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 말이거든. 자, 이해를 좀 해보자. 한번 대입을 해봐. x에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f의 2라는 함수값과 f의 마이너스 1은 어때요? 같습니다. x에 여러분 1을 대입해봐. f1이라는 함수값과 f의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같습니다. 자, x에 0을 대입해봐. f0은 f0과 같다. 이거는 그냥 조건이 없다라는 얘기야. 자, 다시.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게 무슨 말이냐? 화살표 반응으로 생각합니다. 이 마이너스 2가 잼이나 달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근데 이놈이 만약에 이 값으로 같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f-2가 마이너스 2가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f-2랑 f2는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얘가 갈 길은 원래 3가지였는데 얘가 한 개로 결정하는 순간 얘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무조건 일로 와야 돼. 자,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얘 선택권이 3가지였는데 얘는 선택권이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인 거야. 자, 이 3가지 가면 안 됩니다. 제발. 쟤를 3가지로 본다는 얘기는 이놈과 이놈은 서로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라는 얘기인 거야. 얘가 한 가지를 선택하면 얘는 3가지가 선택권이 3가지였다고. 얘가 하나 결정되잖아. 그럼 얘는 선택권이 없어. 따라가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얘들 2마리를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가지인 거야. 그런데 F0은 어때?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0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1. 다시. 지금 이게 기본 조건인데 얘도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이 조건만 가지고 출제하는 문제보다 지금처럼 경우의 수를 찾는 문제가 나와야 돼. 자, 이 유형만 놓고 보면은 우리 책에는 5개 있는데 선생님이 정리한 유형이 한 12개 좀 있습니다. 한 문제 나와요. 나오면 1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10% 말고 4% 1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제대로 봐라. 자, 29번 한 개만 더 할게. 29번입니다. x에서 y로 대응되는 그러한 함수 f가 있는데 x의 원소가 1, 2, 3, 4, 5였어.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3이었습니다. 이거는 얘한테 내가 좀 물어볼게. 보다 혹시 틀리면 죽는다 생각하면서 대답할 건데. 보세요. f1 곱하기 f5다 곱했는 게 0보다 작대. 동시에 이 조건 만족하면서 조건 몇 개 나와야 좋다고? 2개. 이 문제 2개 나오는 문제야. 1대1 대응이 되고자 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게 질문입니다. 자, 해보나? 편안하게 대답하면 되는데. 봐라. 자, 봐라. 야! 1대1 대응의 개수만 구하라 하면 개수 몇 개야?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라. 5개니까. 5팩토리얼. 5팩토리얼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게 뭔지 보니까 1이랑 5 얘들이 관한 화살표가 있겠지. 그럼 나오는 이 함수값 2개의 곱이 부호가 뭐라고? 음수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한 개는 양수면 한 개는 음수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음수가 몇 개고? 2개. 양수 몇 개고? 2개.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천천히. 만약에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F1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의 수 몇 개? 2개. 그렇지, 2개. 두 가지 경우의 수 곱하기 F5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의 수 몇 개? 2개. 고맙다. 그러니까 1은 플러스니까 둘 중에 한 개, 5는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한 개. 그럼 이게 남은 게 몇 개 남았노? 3개가 남아있겠지? 한 개씩만 선택됐으니까. 그러면 요 3개가 3개에 대응된대. 어떻게 대응된다고? 고맙다. 1대1 대응. 곱하기 얼마 주면 된다고? 훌륭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나머지 3팩토리얼로 하면 되는 거야. 좋아. 두 번째, 이번에는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되는 경우. 그거 똑같지? 음수 되는 거 2개 아니야? 경우수 2개. 양수 되는 거 2개입니다. 2개. 그러면 한 개 시간이 선택돼서 남은 게 많이 남았잖아. 3개 남았던. 3개에서 3개로 가는 1대1 대응. 뭐? 3팩토리얼. 따라서 답은 연놈과 연놈을 어떻게 해? 대주면 답이다. 이런 느낌으로 출제된단 말이야. 여러분 안 어렵죠 문제? 좋습니다. 이 2개 써주세요. 아까 1대1 대응이 된다 하는 게 있잖아. 그거 잠깐 문제 한번 볼게. 요거는 한 문제만 하고 가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251페이지 한번 볼래? 그래프에서 1대1 대응이 될 조건입니다. 한 개만 풀고 가겠습니다. 그래프에서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이야. 신호를 잘 찾아서 여러분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빈도 1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251페이지에 23번 뭐예요? 자, 문제 안 어렵습니다. 하지만 별표는 54,439개입니다. 출제 확률은 100%. 다시 251페이지 23번 문제. 이거는 역대 가장 많은 기출입니다. 자, 이걸 빨간색 볼펜 꺼내세요. 출출 준비합니다. 시킬 때 그렇게 하세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불칩니다. 이 문제는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번 문제가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이 문제에 이 조건이 있으면서 함수 fx가 있는데 얘가 m의 절대값 x-2 플러스 x-2 요래 생긴 함수가 되는데 얘가 무슨 질문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m의 범위를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거든. 자, 이게 왜 선생님 별표 4개 칠했느냐. 잘 보세요. 자, 지금 뭐라고 문제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고. 야, 1대1 대응이 되려고 그러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가 된다. 맞아, 틀려? 틀린 말이지. 내가 왜 틀렸다 그랬어? 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나눠준다 했잖아. 그렇지, 범위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나눠준다니까? 이 범위 있어 없어요? 없어. 모든 실수야. 다시 말해서 이 함수가 정역이 모든 실수인데 1대1 대응이 되려고 하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여야만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럼 봐봐. 얘 봐봐. 얘가 절대값 하나 있잖아. 그럼 x가 요때하고 요때 함수 모양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경우입니다. 그럼 묶어보세요. 절대값 묶이면 그대로 나옵니다. 얘는 m 플러스 1에 x를 묶이겠어요? 뒤에 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잘 봐봐. 자, 이제 x가 2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지. 그럼 얘하고 묶어보세요. 1 마이너스 mx 플러스 나오겠지. 관계없는 거야. 무슨 뜻이냐 선생님 얘기는 얘는 무조건 연속함수야. 연결돼 있단 말이야. x 이퀄 2에서 함수값이 같단 말이에요. 그 볼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이 함수가 2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인데 1대1
x가 정의역이야. 그러면 증가함수는 감소함수가 되어야만 한다고. 그러면 이 함수 디자인 한번 봐. 이게 몇 차 함수처럼 보여요? 1차 함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정확한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이건 말이야. x 이퀄 2가 여기 있다. 이런 느낌이야. 둘 다 기울기 양수이거나 또는 둘 다 기울기가 음수이거나 그래야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왜? 가로줄 거면 만나는 교점 한 개 나오니까. 이거를 케이스를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닙니까? 따라서 m 플러스 1 1 마이너스 n 이게 0보다 작게 되는 그 n의 범위를 찾으면 답이다. 아니 0보다 크게 되는 부호 같아야 되니까.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럼 앞에 마이너스 보내보세요. m 마이너스 1 m 플러스 1 부동방향 반대로 바뀝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m이 그보다 작다. 요거 역대 가장 많은 기출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가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 언제 깨지겠어요? 실수전지 집합이 아닐 때. 이때는 문제를 단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위에 거 이건 다 풀어봐. 이거는 풀어보시면 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요거 한번 보세요. 그냥 그 번호 외워봅니다. 아까 절대값이라는 그래프에서 넘어갔는데 250페이지 19번 문제 한다. 요거는 언제 나오냐 하면 원래 도형해동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봐. 요거 보세요. 요거 1초 만에 그리는 거. 아까 직업을 했나? 형이 했나? 이 절대값 어디 붙었노? x에도 붙고 y도 붙었자. 이거 그대로 어떻게 그린다고? 오 훌륭하다 야. 아주 훌륭하다. 원래 범위를 몇 개로 나눠야 돼? 4개로 나눠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x, y에 둘 다 절대값 붙었자. 그러면 x가 0 이상 y가 0 이상 그 범위에서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 그래프 아니에요? 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얘만 그려. 자, 이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1입니다. 이게 2분의 1입니다. 자, 이놈을 x축, y축 원점 대칭하면 돼. 자, 인마의 전체는 얘를 y축 원점 x 대칭하면 끝이다.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띄어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자, 숙제는 256페이지까지 하시면 돼요. 자, 할 때 꼼꼼하게 좀 해주길 내가 바랍니다. 자, 하기 전에 요거 한 개만 더 풀고 가겠습니다. 우리 책 연습 문제가 여러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책 연습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지를 보지 말고 여러분 틀려도 괜찮으니까 풀어 오시면 돼요. 자, 안 찍어서 빨리 찍고 한 문제만 내가 더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잠깐 넘겨보세요. 찍고 추석 때 문자가 온 학생이 있더라고. 이 숙제를 하는데 명제 증명을 잘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 어떤 학생이. 자, 그 학생 포함해서 우리 반 잘 들으세요. 명제의 증명 서술형 문제는 시지고 더공부 할 것 없이 한 문제 나옵니다. 규律법 또는 대우증명법 한 가지가 나올 거야. 시험치기 쌤이 2주 전에 3페이지 빡빡하게 증명을 쌤이 해놓은 거를 줄 거야. 거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쌤이 주는 3페이지를 보면 좀 걱정이 좀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문제 나와. 한 개라도 빠져보면 전부 감점이야. 시험에 한 개 나온다. 한 개. 그러니까 우리 책에 있는 증명을 잘 못했더라도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거만 보면 그거는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52페이지에 26번 문제입니다.
자, 어려워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요 유형도 진짜 이 유형이 위력을 받으려고 하면 합성함수, 역함수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기본 유형이니까 한번 보세요. 함수 f, g, h가 있는데 이 f라는 함수는 1대1 대응이었대. 자, g라는 함수는 항등 함수였대. h라는 함수는 상수 함수였대. 그러니까 이 f는 하나에 하나씩만 대응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복되면 안 된다고. 항등 함수라는 얘기는 자기 대입하면 자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상수 함수라는 얘기는 다 x 어떤 걸 대입하든 똑같은 놈만 다 y가 나와야 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순서를 내가 얘기할게. 조건이 f2랑 g2랑 h2가 같다는 조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g1 더하기 h1의 합이 f1과 같다는 얘기를 했거든. 질문은 f3, g3, h3의 합을 구하래. 자, 순서가 뭐부터 하는지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보세요. 다 같다 그랬죠. 함수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잖아. 무슨 함수입니까? 그렇지, 항등 함수입니다. 이게 1순위야. 알겠죠? 여러분들 넘버링을 하고 얘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항등 함수는 자기 대입하면 G가 자기 자신 나오는 함수야. 그럼 봐. G today 이거 얼마나 얘기해? 그래, 이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나? 그러면 H2는 무슨 함수야? H는 상수 함수인데 얘가 얼마 나온다고? 2가 나온다고? 맞잖아. 다 갖다 깼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예로 하란 말이지. 함수값 알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근데 H1도 얼마예요? 2입니다. H3도 얼마니? 얘도 2인 거야. 왜? 상수 함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봐라. 이 H가 무슨 함수라고? 상수 함수라고. 그럼 이 함수가 얼마나 얘기해? 있잖아. 2라고. G1입니다. 얘는 자기 대입하면 자기 나와야 돼. 얼마? 1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얼마예요? 3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F2는 2가 되고 F1은 3이니까 F3은 얼마라는 얘기야? 1이다. 왜? 이 1대1 대응이니까. 그러니까 순서만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알겠죠? 이런 문제 시험에 한 개 나오는데 이게 좀 약해. 왜 약하냐? 역함수와 합성함수가 섞어서 이 안에 문제 조건이 나와야 되거든. 여기서 아직 그게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시험 시작을 뭐부터 한다고? 항등함수 찾는다. 그다음 상수함수 이렇게 찾아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옆방으로 이동하시는데 256페이지까지 숙제하시면 됩니다. 자,